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고 바로 조기 기소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을 하려고 했지만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구속 적부심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네.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특검은 내린 것이라 봅니다. 만약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묵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 측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유의미한 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준비된 증거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도 기소를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외환죄 부분은 빠져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나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조기 기소 배경에 특검이 과거 구속 취소 청구 그 석방 사례처럼 구속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려는 판단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1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일 이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굳이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결정을 한 배경에는 구속 취소 결정에 있어서 그 구속 기산점 계산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되었던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그보다도 특검 측에서는 굳이 연장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이제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검은 시한이 무관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0일이라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소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혐의부터 기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 혐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외환죄라던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계엄회의 통지를 해서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 폐기해서 헌법상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장에는 외환 혐의는 빠졌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 외환 혐의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부분을 보자면요. 좀 중요하게 바라볼 만한 부분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선포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나머지 국무위원들,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이 체포 과정에서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 사후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던가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서명이 담겨 있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증도 확보되었고 다른 참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의 기밀이 담겨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번에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료를 모으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이 내란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외환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를 해 나감과 동시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외환 혐의 수사에도 계속 불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남은 수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환죄에 대해서 사실
사실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가 불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 외환 혐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려 했지만 일단 대면 조사 자체가 구속 이후엔 불발이 되었습니다. 예. 외환 혐의라는 것이 결국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사전에 북한과 공모를 해서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약속 대련처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는가 이런 부분과요. 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우리나라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만약 계속해서 이제 조사에 불응한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특검 측의 어떤 수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예. 전 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그런 압박을 특검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리라 봅니다. 예, 이제 어제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어제 기각이 됐죠.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 악화 그리고 거동 불편 등을 근거로 불구속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법원이 구속적부심 기각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구속적부심이라고 한다면 발부된 이 구속영장의 적법성이 문제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다퉈보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했는지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여전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이제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부분이라던가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네.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방어권이 심하게 침해된다라는 부분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구속을 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상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그 쪽지를 건네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이 조 전 장관 불러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특검 측에서는 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금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일단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 그래서 비상계엄이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느냐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예. 특검 측에서는 이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참석한 인원들이 있고 연락조차 받지 못한 인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참석한 인원으로서 실제로 비상계엄 관련 쪽지도 전달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말렸다라고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국무위원들 가운데 누가 적극적으로 의결을 냈는지 그날의 어떤 다시 한번 사건의 재구성을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무위원 관련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 따라서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예. 이 외교부가 또 외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부분도 지금 특히 지금 조 전 장관으로부터 물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역시도 이번에 기소가 된 혐의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신의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라는
있다라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함으로써 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정필 씨에 대해서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와 재판 선상에 올랐을 때 8,100만 원 가량을 받고 어떤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혐의가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내지는 이런 권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관 고리들을 찾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리라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병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개신교 인사들 그리고 정치권 인물 간의 연결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랑 이철규 의원 그리고 개신교 인사 간의 통화 내역까지 포착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정황은 수사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 이 순직 해병 특검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그 구명 운동을 벌임으로써 네. 일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경로 이후에 실제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규명을 위해 어떤 청탁이라던가 어떤 부탁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사에 외압이 발생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경로설의 진원지인 해당 회의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의 어떤 통화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인사가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역들까지 확인이 되면서 예. 실제로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발생을 했는지 그 외압의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명 개신교 인사들이 깊이 이런 청탁이라던가 이 전반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던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VIP 경로설에 실체가 있는지 그 실체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이에 어떤 지시가 있었으며 실제로 수사에 있어서 외압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